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돌하루방님, 촌철님들 떠나가는 가을을 아쉬워만 하지 마시고 밀려오는 겨울 잘 맞아서 우리 감기 걸리지 말고 따뜻하게 보내봅시다 라고 인사 보내주셨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97님, 제이비 드디어 형님께 자랑할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휴가 내고 친구들과 보령 천북 굴단지에 굴 먹으러 갑니다. 오, 맛있겠네요. 예. 네, 걸려들었어요. 제이비 지금 부러워하고 있죠. 뭘 걸려드려요 지금. 네, 9997님이 근데 질문을 주셨어요. 예. 제이비 형님, 굴은 어떻게 먹어야 맛있습니까? 한 수 알려주십시오. 생굴이 최고죠 사실은. 네, 초장 찍어 먹으면 최고인데. 아, 심플하네요. 굴전도 맛있어요. 아, 굴전 저는 드셔보셨나? 굴찜. 굴전. 저는 굴찜이라고요. 아, 굴찜이라고? 네. 예. 생굴을 초장에 찍어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물론 싱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보령 천북 굴단지로 가는 거면 뭐 싱싱한 거 먹으시는 거 아니에요? 당근이겠죠. 아, 네. 제이비가 추천한 게 제일 맛있었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박미라님, 정년을 10개월 남겨둔 요즘 출근 시간의 의미가 남다릅니다. 적당한 새벽에 찬 기운을 느끼며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요. 20년 매일 하던 일인데 내년 달력을 받고 나니 현실감도 생기고 지금을 즐기자 스스로 다독거려 봅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 정년을 꽉꽉 채우신 거잖아요. 대단하십니다. 10개월 남으셨대요. 10개월. 대단하십니다. 10개월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시고 그 아침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정아님, JB 더마카 오늘 금요일 시선집중에 더 귀 기울이면 힘찬 하루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산불도 얼른 진화되고 모두 안전한 하루 되길 응원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어제 인제에서 산불이 났죠. 현재 진화 중이라고 하고요. 대응 1단계 발령 여전히 있고 진화율은 41%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꺼졌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가꾼 숲인데, 그죠? 그러니까요. 네. 아, 이런 뉴스 너무 안타까워요. 자, 오늘도 뜨거운 뉴스를 기대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JB 어떤 뉴스를 추려 오셨는지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벌금 2,400만 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는 벌금 1,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원석 의원도 벌금 1,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국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벌금형이 최대 400만 원 선고되면서 현역 의원 6명 모두 의원직 상실을 피하게 됐습니다.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교안 전 총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네, 먼저 약간의 보충 설명부터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의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국회법 위반도 있었지만 특수공무집행 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법 위반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였었는데 이들에게 내려진 벌금 총액은 이 모든 혐의를 취합한 형량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좀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독도님, 딱 적당히 봐준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 독골라미님, 도대체 사법부의 잣대는 누구를 위해 향하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라고 물음표 많이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 네. 평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결 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위법 행위는 유죄이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로 중한 행위는 아니었다. 이겁니다. 결국 의원직 유지에 초점을 맞춘 판결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따라서 판결에 대한 평가는 의원직 유지 판단의 타당성 딱 이거 하나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 좀 봅시다.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쟁점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벌인 행위다. 둘째,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에 위헌 판단을 내린 점에 비춰 피고인들의 위헌 위법 주장에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었다. 셋째, 당시 피고인들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 등을 막아서는 등의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국회법, 더 정확히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 이하로 양형을 정했다라는 건데, 자, 이런 재판부에 한번 제가 되물어 보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정치적 동기에 의해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문제의식의 요체가 위헌성이라고 하더라도 일체의 물리력 행사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로 하라는 겁니다. 말로. 그런데 재판부는 일체의 물리력 행사는 안 된다는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모른 채 하면서 약하고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의원직 유지를 보장해 줬습니다. 정리하면 뭐냐? 법원이 국회 선진화법 입법 취지를 비웃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몰라가지고 저런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법관인데,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관이 법을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성립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르게 봐야 되는 건데, 자, 한 달 후에는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에 대한 판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충돌 양상이나 행위 정도를 봤을 때 민주당 의원들의 형량이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높을 수는 없다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하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걸 염려해가지고 결국 정치적으로 양형을 주무른 것 아니냐. 마사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르샤 나비님이 판사님이 정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앞으로님은 이 판결은 죄는 지었으나 밉지는 않다. 뭐 이런 건가요? 라고 물어주셨고, 이인수님, 의원직을 유지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어요. 담쟁이 넝쿨,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렇게 판결을 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헌재의 결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법안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로 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5대 4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4명이 위헌 판단을 내린 점에 비춰가지고 이들이 그럴 만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법관이 펴버리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떤 건에 있어서 한 4명 정도 헌법재판관이 다 동의를 하면 그 결과가 위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갖는 겁니까? 세상에 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그다음에 그 행위의 정당성을 그런 식으로 판단합니까? 대체로 그렇다 이렇게 가는 겁니까? 네? 담쟁이 넝쿨님이 버스 기사나 계약직 근로자에게 들이댔던 그 섬뜩한 칼은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법원에 물어주셨고요. 방생님, 국회 선진화법 위반하면 사법 후진화 판결을 받는군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우희숙님은 좀 생각해볼 촌철을 보내주셨어요. 녹은 쇠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녹이 쇠를 먹어 치웁니다.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이 판결이 결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봐야 한다. 저는 좀 이렇게 읽히는데요. 그러면 저 정도의 행위는 앞으로 용인될 수 있다. 최소한 의원직은 떨어지지 않는다. 배지는 떨어지지 않는다.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선진화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2부 인터뷰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유병호 시리즈 3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이죠. 자, 1탄이 뭐였습니까?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들고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욕했다는 게 1탄이었습니다. 2탄은 사무총장에게 엿을 보냈다는 게 2탄이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3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난달 말에 체력단련실에서 여직원 A씨를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직원 면전에서 X 냄새가 난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 여직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유병호 감사위원을 향해서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솔직히 인정하고 피해를 본 국민과 동료 직원들에게 사과하라면서 지휘부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어제 엿보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품위가 없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었었는데 오늘은 버전을 바꿔서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흘러 넘치는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냐? 바로 적개심과 복수심이 흘러 넘친다. 자, 욕하고 엿보낸 대상은 한결같이 유병호 감사위원회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병호 주도의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감정 섞인 복수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 행태가 너무 찌질하다. 이런 평가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복수 혈전이 아니라 복수 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복수라고 하는 규정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방 쫄전의 성격도 좀 띄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예방 쫄전? 예,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간밤에 뉴스로 나왔습니다. 자, 유병호 사무총장 시절에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전현희 당시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가 조사를 벌였는데 어제 중간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결론이 뭐냐? 감사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됐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위법 부당행위가 뭐였는지 지금부터 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제보를 처음 입수해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하면서 감사에 착수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그해 7월 감사 실시 계획서를 결제할 때 담당 과장에게 권익위 고위 관계자 이름을 알려주면서 전 위원장 관련 제보 사항을 들어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통상 절차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통상 실시하는 자료 수집 단계 없이 감사 착수 결정부터 한 뒤에 감사거리를 찾는 일정으로 진행이 돼서 이 자체가 비정상이었다고 하고요. 담당 과장이 그 앞선 감사 사건을 결제하지 않으면 다음 감사에 착수할 수 없는데도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에 착수한 점 이건 또 지침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2023년 6월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 보고서를 각 기관에 통지를 하면서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 지금 내란 특검이죠. 조은석 감사위원의 결재를 패싱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당시 사무처는 조은석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하는 등 전산을 조작한 뒤에 유 사무총장과 취재감사원장에게만 보고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무처가 감사 보고서 문안을 수정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 감사원은 조은석 위원이 해당 문구를 삭제하라고 요구를 한 것이 감사 결과 시행 업무 방해라면서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고 이 수사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문안에 해당 문구가 있었다고 허위로 기재를 했었다고. 지침 위반, 절차 위반, 거기다가 허위, 작성까지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유병호 현 감사위원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거가 심히 우려되고 저돼서 운영쇄신 TF를 주도하거나 참여하거나 지지했던 직원들을 압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그냥 이렇게 나와버렸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나온 건 일단 중간조사 결과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공수처에도 결과가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2022년 7월에 그 권익위 감사는 왜 하게 되냐라는 국회의 질문에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내부 제보 사항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다 위법한 사항들로 진행이 됐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 문봉철님.
세상은 요지경 맞네요. 서 있는 위치가 다르면 풍경이 다른 겁니까? 5696님, 감사원 소속으로 다른 공무원들을 감사하던 그 잣대 그대로 본인 스스로 감사해보면 어떨까요? 자,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최종 결과로 굳어져 버리면 그때 유병호 현 감사위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안 그래도 데이지님 등 많은 분들이 왜 아직 감사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죠? 라고 물어주셨거든요. 박지원 의원은 탄핵도 얘기했는데 가능해요? 탄핵이 성립되려면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헌 위법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례와 근거와 확증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 TF가 사실은 그 점을 그러니까 때렸던 거거든요. 유병호 감사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어떻게 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종묘 앞 고층 빌딩이 논란인 가운데 한술 더 뜬 조례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규남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인 안각, 그러니까 올려다보는 각도인데요. 안각 규제를 아예 폐지하자 이런 겁니다. 현재는 27도 선을 설정하고 이 범위까지만 건물 최고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아예 없애버리자라고 한 거고요. 이것 외에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국가유산청장이나 시장과 협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애버리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개정안을 낸 겁니까? 이 규정의 일괄 적용 때문에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고 도시 슬럼화 및 도심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는 게 김규남 서울시 의원의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현행 규제를 합리성을 상실한 과거형 규제로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오죽했으면 서울시마저 어제 안각 규정 폐지는 서울시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지 이걸 한번 되새겨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하나만 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어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핵심 내용이 이채로 와서 갖고 왔는데요.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포함된 경우 관계기관에서 출생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녀 이름에 욕설을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다. 이런 문제의식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실이 확인해 봤는데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에 X발, X9, XXB, 쌍X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름들이 여러 존재하는 것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애를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됐죠? 아니 옛날에 이름을 그 천하게 지어야 오래 산다고 해서 아명 어릴 때 이름을 개똥이 말똥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적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호적에 올라가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어릴 때 집안에서 부르는 이름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가는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 도대체 이 부모들의 심리가 뭡니까?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이건 빨리 법 바꿔야겠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